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팀 예민수입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시장이 이제 무덤덤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골드만삭스에서는 50bp씩 두 번을 연속해서 올릴 거라고 하는데도 미국은 주가가 올랐는데 결국은 경기가 좋다.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다는 얘기죠. 어제는 미국은 이제 나이키가 실적 기대감으로 올랐는데요. 실적인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코스닥이 먼저 오르고 코스피도 오르는데요. 개인들은 코스닥의 테마, 기관들은 코스피 쪽 실적을 삽니다. 어디로 장기적으로 쫓아가야 될지는 이제 아시는 거죠. 그럼 실적이 어디가 좋아지느냐인데 증권사마다 이제 주간 단위로 실적이 어디가 좋아지는 자료를 다 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증권사마다 있어요. 오늘 아침에 교보증권 자료를 보면 IT 하드웨어, 휴대폰 카메라라든지 기판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미디어,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운송, 유통 이런 쪽을 좋게 보니까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가시면 좋겠고요. 주가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2,700 어렵게 회복하는 것 같더니만 또 오르니까 순간입니다. 2,730까지 올라와 있고요.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봉이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는 기관 매수, 코스닥은 개인 매수로 올라갑니다. 0.9, 0.8%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하면서요. 또 투자 아이디어 좀 해볼 만한 장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고요. 구체적인 이야기 첫 코너. 잠금 해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좀 해볼 만한 장이 됐다라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일단 양지수에서 수급 상황으로도 많이 개선되는 포인트들이 잡히고 있고요. 다양한 섹터에서 상승세가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의 포인트입니다. 다만 이게 연속성을 띨지 그리고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선별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자, 잠금 해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전략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김민수 대표 인사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도 다양한 종목군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군들이 눈에 띄는지 살짝 한번 흐름 맛보게 해볼까요? 열어보시면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강세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철강주들도 올라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군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2차 전지주 보죠. 밤사이 테슬라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리비안, 루시드 올라갔습니다.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생산을 시작했다라는 게 좀 큰 힘이 됐고요. 또 니켈값 떨어지면서 나름 비용단에서 우려 덜었다라는 분위기인데 2차 전지 일단 괜찮을까요? 네, 상당히 위축됐던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들이 니켈 가격을 비롯해서 하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향권이 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축 대비해서는 괜찮다라는 쪽에서 아마 조금 더 시세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하게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제 생각엔 1분기 실적. 이거를 발표하면은 생각보다 수익성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안도 랠리 비슷하게 좀 들어오는데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 팔았다가 다시 1, 4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우려감 나올 때는 그때 다시 대응하자. 단타 조장하나요, 제가? 그건 아닌데,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좀, 시세를 이용하는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시세를 이용해서 거기서 이익을 챙기고 다시 길게 바라보는 시점을 좀 노려보자, 실적을 보고 확인하고 가자라는 의견입니다. 철강주요. 사실 밤사이에 계속된 소식이 전달이 됐었죠. 유럽 최대 규모의 철강 공장이 폭격을 받았다라는 소식과 러시아 세계 최대 철강사가 부채 관련해서 혹은 디폴트 이슈가 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달되면서 공급단이 막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철강사들 시간에부터 해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일부 종목군은 상한가, 또 다른 종목은 꼬리가 또 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선별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또 대형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스틸데이입니다. 맞아요, 스틸데이. 철강주의 날이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던 지금 핵심이 그거죠. 단발성이냐, 장기 추세냐. 맞아요. 네, 제가 보기엔 장기 추세입니다. 거기에 무게를 두고 경기 민감주의 한 축으로서 철강주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문배철강, TCC 스틸 이걸 1년 끌고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한테 좀 따지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뭘 아니, 잘못했는지 장단기로. 모르겠는데. 네, 네. 네. 근데 지금 중소형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성급했습니다. 네, 뭔가 욱하셨나 봐요. 아니요. 네,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동안 쌓였던 게 뭔가 막 이런 상황도 될 수 있는데, 자제할게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런 거 자주 보여주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중대형 쪽과 이제 소형 쪽 이런 쪽에서 나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판단의 기준이 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나왔던 유럽 관련된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던 부분 빼고 지금 현상은 이제 중국도 오늘 어제 보다 보니까 리커창 부총리의 경기 부양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국면 쪽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국도 인프라 투자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지금 리오프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찬가지로 어떤 동력이 떨어졌던 유럽이나 그리고 또 나머지 신흥국 국가 쪽에서도 지금 가장 큰 관건이 그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즉 경기 위축에 대한 부담감인데 이를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정부가 재정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경기 민감주의 변화. 당장은 지금 경기 위축을 우려를 하고 있지만 리오프닝과 함께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서서히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그에 따른 수요와 함께 나오는 어떤 경기 민감 관련된 또 자재 쪽이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은 당장 가격과 관련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요단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철강주는 길게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근데 그럼 그쪽에서 해당되는 쪽이 더 중요하겠죠. 네. 근데 오늘 어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포스코의 동향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가장 좋게 보는 거는 강관 쪽입니다. 특히 유정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어떤 그 원유를 채굴하면서 계속 또 유가가 올라간 만큼의 여러 가지 투자 활동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배관용이나 구조용 같은 특히 이제 건설용 쪽도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인프라 투자가 이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수요도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첫째로는 강관용에 대해서 많이 좀 챙겨보시면서 섹터의 구분을 해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그런 쪽에서 오늘 하이스트리 좀 강하고 게다가 뭐 동양철관 이런 종목들 강한데 실적 변화도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잊고 있었던 또 중소형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네. 쪽에서 변화를 보시되 하지만 이제 또 오른 만큼 또 강하게 쫓아가는 것보다 어떤 흐름들 맞춰가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좀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지 김민수 대표님의 전략을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AS 하나 하고 갈게요. 매커스요. 지금 몇 거래 연속해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17%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이죠. 3월 2일에 방송했던 종목입니다. 매커스 오늘장에서도 6%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제가 방송에 들어오니 12%로 치고 나가 있는 상황이네요. 와, 이거 어떻게 해요? AS 수익 챙길까요? 아니면 더 끌고 가요? 네, 잘 봤네요. 네, 잘 보셨습니다. 뭐 그냥 그냥 잘 올라간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근데 그날 같이 말씀드렸던 미래나노텍이 안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아쉽지만은 뭐 올라가겠죠. 실적 괜찮으면 올라갈 것 같고요. 매커스는 그때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쪽에서 저희가 단순하게 이어가는 유통회사가 아니다라는 쪽에 강점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게 지금 부각을 받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수급 동향 또 양호하죠.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일단 지금 기점으로 보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10,000원대는 안착이 된다라고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이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추가적인 탄력 보시는 게 어떨까 하지만 혹시나 이 11,000원대 이상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수익 실현 해보시는 걸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11,000원을 돌파할 경우는 이익을 챙겨보자 매커스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특징주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AS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과연 대표님은 잔금 해제 종목 어떤 걸 가져오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국토화학이에요. 늘어나는 수요, 확대되는 기대감.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국토화학하면 에폭시가 떠오르는데 에폭시 수지 꼭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에폭시 부분에서 뭐 세계적인 점유율 자랑하고 있지 않나요? 네, 좀 어렵습니다. 예, 화학 쪽 얘기하다 보면은 원료가 어쩌고 저쩌고 뭐 전방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이게 좀 제
도전 과제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에폭시 수지가 어디 많이 쓰이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에폭시 수지의 강자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페인트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페인트와 함께 또 페인트가 많이 들어가는 쪽은 조선 쪽, 뭐 또 건설 쪽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모두 다 경기 민감과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선 수주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페인트는 더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런 쪽에서 수요 기대감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건설용 페인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또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저희가 주차장 가 보시게 되면은 아시죠? 녹색으로 쫙 방수 도료 맞아요. 같은 거 발라놓은 거. 그게 이제 에폭시와 관련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국내 점유율 65%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도 한 60개국 하고 있고 특히 또 요즘에는 이쪽이 좀 더 IT라든가 그리고 또 우주항공까지 수요가 확대되는 측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더 기대가 되는데 특히 지금 동향을 봤었을 때 매출 비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기 그건 안 나왔네요. 특히 지금 에폭시 어떤 원가 구조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게 원료가 BPA가 있고 ECH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BPA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주춤한데 ECH는 나오네요. 우리 PD님 최고십니다. 네, 그래서 BPA 가격 같은 경우 주된 원료가 좀 떨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ECH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전반적인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은 주 원료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전히 스프레드가 좀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반들이 조금 더 우위할 수 있겠다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폭시 수지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주차장만 가도 바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내후성 혹은 내구성 또 온도에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나 각종의 좀 쓰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도화학이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서 최근에 이 개선 포인트가 좀 잡히고 있다라는 건데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가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풍력과 건설 수요 증가.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쓰임의 증가라는 거예요. 내후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풍력 쪽에도 많이 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화학이 풍력 관련주다라고 하게 되면 뭔 소리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보면은 저희가 풍력 발전기를 잘 보시게 되면은 맨 앞에 날개가 있죠. 날개가 있고 이거 돌아가면서 주축이 있고 그걸 가지고 동력을 전달하는데 날개 같은 경우 바람을 계속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모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에폭시 수지와 함께 들어가는 이쪽이 블레이드라고 하는 날개 쪽의 매출 비중을 20%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풍력 관련주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글로벌 1위 업체라고 하는 올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얘기하기를 4분기 지난 실적 발표하면서 일단 어떤 마진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먼저 했었고요. 게다가 또 하나 앞으로 자동차나 풍력 관련된 쪽에서 점점 더 늘어갈 것이다 라는 쪽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 그러면 다시 종합해 보게 되면 수요 쪽으로 바라봤었을 때는 건설 인프라 관련된 쪽, 또 자동차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풍력 같은 경우도 같이 양호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이제 공급 관련된 쪽은 기존의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업체들이 설비 업체들이 생각보다 약간 좀 위축되다 보니까 그게 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것까지 나오면서 이제 공급도 같이 나오는 변화까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올해 시장이 좀 더 확대되는 현상이 나오겠죠. 이에 따라서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이 대표님의 마지막 패턴이겠죠. 그래서 실적은 어떤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실적 호조 그리고 저평가. 앞서 이 종목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고 들어오는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올해 지난해 대비해서 연간 실적 전망이 조금 내려가요. 올해는 그렇죠. 왜요? 전망입니다. 전망. 네, 전망. 워낙 작년에 높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약간 기저효과와 함께 나올 부분들 그리고 또 스프레드 관련된 쪽에서 좀 더 체크를 해야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좀 위축될 거야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또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회사가 과거에는 한 영업이익 한 400억대 되던 회사가 지금 네. 일단은 2천억대, 1,500억대 이상으로 바뀌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비해서 주가는 많이 밀려 있었죠. 이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추가적인 기회 요인들이 더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작년과 같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냐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 시총이 5천억대 정도입니다. 영업이익 2천억대 나오는 회사가 시총
5천억이면은 좀 싸지 않나요? 네. 네, 그런 관점이고 PBR로 계산해 보게 되면 0.6배 수준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전방 산업들이 호조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같이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올해 실적이 좀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는 일단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경기 민감의 한 섹터 쪽으로도 충분히 변화가 나올 수 있고 특히 국도화학이 움직일 때 보면 과거에 약간 비슷하게 유니드라는 종목도 같이 움직였던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유니드는 벌써 이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같이 연결하는 데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의 힘도 같이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조금 좀 올라오다 보니까 한 58,000원대 밑에서 대응하는 전략 쪽으로 그래서 지금 한 단계 레벨업 시키고 지금 계속 횡보가 들어가고 있죠. 네. 이쪽을 한번 탈피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매수가 58,000원대 이하 그리고 또 목표가는 1차로 7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54,500원으로 조금 더 약간 짧게 잡았습니다. 목표가 7만 원이면 넉넉하게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괜히 앞서 유니드가 먼저 움직였다 해서 초조한 느낌도 받았었는데 오히려 살짝 조정받을 때 매수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국도화학 앞으로의 흐름 응원하면서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조대림, 에그플레이션 수혜가 온다. 포인트 잡아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네, 사조대림, 네. 에그플레이션 예. 수혜. 네. 사실 지금 뭐 온 세상이 곡물가 올라간다, 비료, 사료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를 찾고 있고 수산이나 육계 이런 쪽도 바라보고 하다 보니 그 맥락일까요? 이 사조대림이 맛살, 어묵, 또 식용유? 여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주부 역할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조. 네, 대림.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사조 대림의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일단 명태, 대구 이쪽의 OEM 쪽이 거의 한 3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식용유 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쪽이 26%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식용유 하게 되면은 이거 얘기하죠. CJ 쪽에 네, 예전부터 그렇게 그려진 그 눈 모양 그려진 네. 이 식용유 네, 이거를 많이 썼는데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바로 뒤를 따라가는 대표적인 회사죠. 그래서 이런 쪽과 함께 또 육개, 뭐 햄 소세지, 뭐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약간 지금 나오고 있는 구성을 보게 되면 음식료 관련된 쪽의 모멘텀이구나라는 쪽인데 최근에 뭐 사료, 비료, 농기계 이런 쪽에서 에그플레이션 수혜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중에 사조대림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럴 모멘텀들을 같이 갖고 있고 가격이 오를 만큼 정가할 능력이 있다. 또 보다 보니까 밀이나 뭐 콩, 뭐 옥수수 이런 쪽이 올라가다 보면은 농산물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네. 대체 수요로 뭐 수산물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밥 안 먹고 어묵 먹나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논리보다도 가격 정가 능력이 얼만큼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든지 그렇죠.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조대림이 성장의 포인트,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체크 포인트일까요? 식용유 가격 상승 올라가고 있나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저희가 보통 주부시니까 가시게 되면은 이제 식용유 코너에서도 좀 건강을 챙기면서 볼만한 식물성 기름의 식용유 없을까 많이 보죠. 그 중에서 많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올리브유? 올리브유도 올리브유도 해바라기? 있고, 네, 그겁니다. 해바라기 씨유, 뭐 카놀라유, 뭐 이런 거 하면서 맞아요. 뭐 이런 날 좀 봐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이렇게 다 진열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지난번에 제가 마트에 가 보니까 코너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공급이 좀 덜 된다는 게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의 국화인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해바라기 씨 수입이 거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이런 대체 효과와 함께 다른 식용유들이 더 이게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또 이 사조대림이 잘하는 식용유는 저희가 얘기하는 그냥 가정용보다 업소용에 강합니다. 업소용이란 거는 튀기는데 어디서 제일 많이 튀기죠? 치킨. 네. 네. 이쪽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업소용은 가정용보다 더 빨리 가격을 정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즉 가격 뭐 대두를 비롯해서 콩이 많이 올랐네. 그러면은 이번에
바로 나가는 단가를 바로바로 올려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전가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쪽의 변화가 나오면서 작년 실적에도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바로 반영이 돼 있거든요. 이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은 2월 달에 보니까 CJ와 함께 식용유 가격을 벌써 두 번째 지금 한 10% 이상 인상을 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요인들도 충분히 앞으로 실적 흐름에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앞에 사조가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좀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주주들한테 가치를 좀 회사를 어필을 좀 충분히 못하는 회사란 이미지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좀 저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있습니다. 그룹사 전반으로 조금 시장의 관심도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사업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재평가 받길 좀 바라보고요. 앞서 실적에 대한 포인트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쭉 한번 가볼게요. 실적과 저평가. 네. 지금 작년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고요. 네. 잘 보시게 되면은 평소 한 400억대 나오던 회사가 또 레벨업을 1000억대라 해버렸네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어떤 가격 전가 능력 이게 좀 뛰어나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 이런 쪽에서 식용유를 필두로 해서 나오는 이런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들이 여기서 확인됐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 지금 시총이 약 한 2,600억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1,000억 나오는 회사가 시총이 2,600억이다. 뭐 거의 PR은 계산해 보게 되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당 순자산이 5만 원대입니다. 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이나 자산 대비 모두 다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에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혜주 찾기가 한참인 마당에 상대적으로 싼 이런 종목들은 변화를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 라인이 얼마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주가는 지금 29,000원대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 한 29,000원 밑에 28,500원 정도를 매수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와 연결되어 있는 한 32,5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7,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살펴봤어요. 국도화학과 사조대림입니다. 그리고 지난 이 공약주였던 메커스 오늘 급등 나왔고 좋은 수익이 나고 있는데 11,000원권에선 이익 실현해보자라는 답변까지도 함께 받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잔금 해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김민수의 잔금 해제 검색하시면 더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